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의 이슈앤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줄 전문가님의 코인 클래스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기초 개념부터 참고 지표 그리고 활용법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크립토 시장, 이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실전 적용이겠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이 선별해 오신 히든 코인을 통해 만나보면서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다 알차게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또 조금 큰 일이 있었죠. 백악관이 중국에 총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또 한번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대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큰 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전일 이 시간 대비 2% 가깝게 빠지면서 현재는 77,000달러 선 조금 소폭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500달러 밑으로도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현재는 1,48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2% 넘게 이제는 3% 가깝게 빠지면서 1.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달러도 아닌 이제는 1.8달러 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지고 있고 에이다 코인도 2% 넘게 빠지면서 주요 코인들이 계속해서 시세가 내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전 대비해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볼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지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리플과 카르다노의 협력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공식 계정에 토크나 관련된 홍보 영상을 게재를 했는데요. 이 영상 속에 리플이 아닌 카르다노의 로고가 등장을 한 겁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도 토크나 산업이 2033년까지 약 18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이었는데요. 리플과 카르다노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런 미래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면요, 리플은 1.8달러를 넘어서 최근 고점인 2.15달러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다의 가격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 로고 삽입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수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공식적인 파트너십 발표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량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달부터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로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져왔죠. 이 영향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과거 몇 년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량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시장의 급심한 변동성을 피하고자 오히려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활성 주소 수가 30만 개에 달했고요. 온체인 거래량도 7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저희 방송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세세한 내용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수요일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 텐데요. 오늘도 안나쌤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코인 시장 요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코인 과외 선생님 안나쌤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이 내일의 코인이잖아요. 저는 내일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내일의 다른 말이 명일입니다. 여기서 명이 밝을 명자를 쓰거든요. 내일은 더 밝은 해가 뜰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오늘의 수익 조금 아쉬우셨더라도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 여러분의 계좌 더 밝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50분 저와 함께 해보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은 정말 밝은 해가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밝은 해가 떴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의 코인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앤 트윗 중에 화제의 코너죠.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X와 관련된 내용들을 만나봐야 되는데 X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X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구 트위터인 이 X를 코인하시는 분들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X에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코인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이 X를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간밤에 또 어떤 소식들 X를 통해서 전해졌는지 제가 3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첫 번째 트윗으로는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평단에 관련한 이야기가 올라와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이제는 익숙하시겠죠? 코인텔레그래프가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사의 이 비트코인 보유량 그리고 평단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사가 지금 비트코인 52만 개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366억이 넘는 366억 3천만 달러에 매입을 했고요. 평단가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6만 7천 달러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 평균 매입가보다 13% 정도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올렸어요. 일단 마이클 세일러,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이 비트코인계에서 전도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스트래티지가 5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그동안 사모았던 평단이 지금 6만 7천 달러인데 비트코인 시세 현재 7만 7천 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동안 열심히 비트코인을 사모았던 이 세일러가 현재 수익 구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 중일 때 이런 뉴스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기관의 투자가 성공했다는 사례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감을 높이기 때문이죠. 세일러가 수년 동안 묻지마 매수를 해왔는데 그 평단이 지금 시가를 넘었다는 건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었고 우리가 옳았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 입장에서도 세일러 살 때 나도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새 기관에 유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일단 시장의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떨어지면 세일러도 물리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일러가 수익 구간이라니 세일러가 옳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세일러의 평균 매입가 돌파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포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맞을까 고민하던 사람들 맞았구나 하고 이제 심리를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죠? 비트코인 차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의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단기적으로는 흐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지지 라인으로는 75K 라인을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75K 라인이 하방으로 뚜렷하게 돌파를 한다면 70K까지는 뚜렷한 지지 라인이 여기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고요. 시간을 좀 더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조정 기간을 좀 가지다가 그리고 수렴 기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수렴 기간을 좀 거쳐서 어느 정도 이전의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우상향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마이클 세일러의 평단가입니다. 이 지지 라인이 그동안 주식, 채권, 코인, 다양한 금융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튼튼한 지지 라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7.5K 라인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하락장이 이어져서 이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더라도 역대급으로 강한 지지 라인이 지금 67.5K 쪽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까지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트윗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트윗은 앞서서 앵커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리플과 에이다에 관련한 소식이에요. 이 트윗은 존 스퀘어가 전한 트윗인데요. 존 스퀘어라는 사람은 제가 오늘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 업계에 숨어있는 신호들을 잘 캐치해내는 그런 인플루언서예요. 특히나 기업 영상 속에 있는 로고나 굉장히 작은 단서들 아니면 문장에서 이거 무심코 넣은 거 아니지? 이거 일부러 넣은 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의 인플루언서입니다. 트윗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Ripple opened the Cardano's logo that wasn't random. XRP and ADA cooking something big and keeping a quiet. 리플이 영상 올렸는데 이 올린 영상 초반에 다른 프로젝트들 로고들 사이에서 지금 내가 카르다노 로고를 봤다. 이거 아무거나 막 집어넣다가 나온 거 아니지? 이렇게 올린 거예요. 끝에 한마디 덧붙였죠. XRP랑 ADA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작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봤다는 겁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연치고는 꽤나 뚜렷하게 이 로고가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이 이미지 속에 리플 로고 그리고 이더리움, 폴리곤 이런 로고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카르다노 로고가 꽤나 눈에 띄게 나타났거든요. 리플이 아무 로고나 그냥 넣지는 않았겠죠. 이 영상의 주제도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자는 건데 지금 리플이 굉장히 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주제에 카르다노의 등장이라 뭔가 메시지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체크해 보자면 이제는 싸우지 말고 손 잡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르다노 쪽의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랑 XRP 커뮤니티 쪽이 예전부터 좀 껄끄러웠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 타이밍에 이런 영상이 나왔다는 건 예전 감정 접고 우리 진짜 실무 협업 들어가 보자 이런 건 아닐까라는 예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두 프로젝트가 결합이 된다면 굉장히 상호 보완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송금, 그러니까 금융 네트워크 기반의 이 인프라고요. 카르다노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학문적인 접근 그리고 연구 기반의 블록체인이거든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지금 같이 자산 토크나 CBDC, 기업용 블록체인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면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면서 서로 완전히 새로운 파급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루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있지만 루머도 어떻게 보면 자산입니다. 왜냐면은 가격에 움직임을 주는 재료라는 거죠.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진짜면 지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XRP나 에이다 모두 단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이 루머가 현실화된다면 그땐 진짜 가격적으로 펌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트윗은 단순한 로고 발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XRP와 에이다가 경쟁사에서 파트너로 전환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일 것 같고요. 여기까지 트윗 살펴봤다면 XRP, 에이다 관련한 이 주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다음으로 가지고 온 차트는 에이다 차트인데요. 에이다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12월, 작년 12월 그리고 바로 지난달이죠. 3월 2일에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이전 대비 커진 게 보이실 거예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왔는데요. 슈팅 이후에 가격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거래량 감소, 거래량도 바로 내려가면서 가격도 함께 하방으로 흐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직 명확한 지지 라인이 체크되거나 형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810원대 구간에서는 한 번쯤 지지를 받고 일정 기간 수렴 기간에 돌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닥권에서는 사실은 440원대 명확하게 지지 라인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정말 먼 얘기고요. 이 440원 라인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만 에이다도 워낙에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810원대 라인 체크해 보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트윗 살펴봤고요. 벌써 세 번째 트윗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간단한 트윗을 가지고 와봤어요. 마지막 트윗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트윗은 크립토 로버의 포스팅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들을 캐치해서 올려주고 있는 인플루언서인데 직관적인 요약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클 것 같은 이슈들을 이모지랑 짧은 문장으로 던져주는 걸로 유명해요. 이번 내용도 함께 읽어볼게요. Binance allows users to purchase Bitcoin and crypto with Apple and Google Pay. 바이낸스가 지금 애플페이 그리고 구글페이로 암호화폐 구매 지원 시작한다.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로켓 이모티콘과 함께 올려놨습니다. 이제는 신용카드 등록 없이도 우리가 평소에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듯이 아니면은 여러분 카카오 택시에서 결제하듯이 그냥 휴대폰 지갑으로 코인을 바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접근성 측면에서 굉장히 호재예요. 게임 체인저급 변화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코인 사고 싶었는데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지갑 만들고 은행 인증하고 신용카드 등록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진입장벽으로 느껴졌었는데 이제 그런 진입장벽이 굉장히 확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월드페이라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일단 접근성, 이미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코인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나 특히나 20대, 30대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내가 쓰는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암호화폐 구매가 생활화될 수 있는 문이 열린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 유입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겠죠. 진짜 왕초보도 이제는 클릭 몇 번이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들 그렇다는 거죠. 일단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나라들이나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된 동남아 아니면 중동 시장 같은 곳들에서 이 변화가 특히나 시장의 확장성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또 암호화폐 그동안 사실은 뭐 투기다, 도박이다 이런 인식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애플페이, 구글페이 같은 이 메이저급 결제 수단과 연동이 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가 변두리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앱으로 코인 사서 코인으로 앱 결제까지 가능해진다는 구조가 되면 하나의 결제 네트워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변화가 단순하게 결제 UX 개선이다. 이런 기술적 이슈를 넘어서 코인이 이제는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코인들까지 향후 이 흐름 속에서 수요가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살펴볼 수 있는 X 세 가지 만나봤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부터 리플과 에이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결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다양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안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에이다의 앞으로의 가격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살짝 한번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가상으로 세워볼 수 있는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중력이 조금 모자라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놓치신 가격적인 전략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X와 관련된 내용들도 코인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 내가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업데이트 받아봐야지라는 생각 드시면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X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는 뉴스 기사들은 어떤 게 나왔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슈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하면 이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이렇게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에도 좀 큰 일이 있었대요. 네, 맞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젯밤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4% 와, 지금 이 관세를 수치가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때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중국의 이 보복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이 이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게 중국의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맞으면 우리 더 세게 반격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어느 쪽에서 먼저 때렸는지 조금 생각해 보셔야 그러게요. 되지 않나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하는 같아요. 생각도 좀 들지만 그게 바로 중국의 104%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50%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104%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104%가 진짜 104% 부과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사실은 좀 보복성이 좀 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협상을 위해서 나에게 연락한다면 나 굉장히 관대할 수 있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약간은 조금 여지를 남겼죠. 흘렸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네. 사실은 뭐 여지라기보다는 너네 그렇게 할 거야? 나 104% 한다? 너네 오면 내가 받아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협상보다는 이 협상의 키를 완벽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석을 해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관세 발표 이후에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04% 한다고 했을 때 뭐 바로 손을 다시 내밀어서 악수를 할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국가들하고는 맞춤형 협상을 원한다면 하겠다라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트럼프 측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의 70개국의 국가가 관세 협상을 요청하면서 이 맞춤형 합의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루도 24시간으로 제한이 네.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또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 발언 이후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고율 관세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연준의 금리 정책과도 충돌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트럼프의 높은 관세 강행이 단순히 관세 이슈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외교, 또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굉장히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복잡한 사안인데요. 트럼프의 강경책이 시장과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유심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려감이 드는 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한국으로는 어느 정도 여지가 많이 열려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도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관세 전쟁 속에서 그래도 웃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선 내용과 이어지는 얘기예요.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산을 이동하면서 리스크 해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이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온체인 거래량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의 도피처 같은 느낌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24시간 지난 하루 동안의 스테이블 코인 활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일일 활성 주소가 30만 개에 도달했고요.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72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쪽이 2월이고 현재가 지금 이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거의 지금, 근접했네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자금을 넣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에 몇 주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8만 1,000달러에서 7만 4,000달러까지 또 맞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장기간 중에서 하락폭으로만 보면은 가장 커요. 그리고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두 자릿수의 하락대 보이면서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좀 흔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엊그제 새벽에는 또 가짜 뉴스가 유포됐잖아요. 맞아요. 뭐 90일 동안 미국이 관세를 유예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올랐다가 백악관이 부인하면서 또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 오름세도 엄청났고 내림세도 엄청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컸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롱이랑 숏 포지션 양쪽 모두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1시간 만에 2억 달러 규모가 청산되는 아이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는 좀 안정이 됐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7만 7천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3% 넘게 감소를 했어요. 시장의 심리 역시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19인데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현재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총 유통량이 2,340억 달러인데요. 연초 대비해서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클의 USDC랑 테더의 USDT 공급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그 흐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짚어봤던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USD1 발행이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도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지금 관련한 규제 작업을 진행 중이고 케냐에서는 중앙은행 그리고
자본시장국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케냐에서요. 네, 그리고 영국도 지금 2026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그동안에는 트레이딩 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시장의 위기 국면에서 디지털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블코인 2.0 시대가 올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달러 패킹을 넘어서 앞으로는 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물가 연동형, 원자재 연동형 등 다양한 형태의 신뢰형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캐파가 조금 더 넓어지는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기존 금융과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어쩌면은 비트코인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이 더 먼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낮고 달러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굉장히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허용하고 관리하고 과세도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점을 제가 한번 봤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기업 자금 운용이나 글로벌 급여 지급, 스마트 계약 체결 같은 거래소 바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급증이 단순히 시장의 회피 수단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글로벌 시장 전반이 워낙 조금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비트코인보다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더 규제화를 먼저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두 개가 승승장구해서 같이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밤사이에 놓친 뉴스들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혼자서 다 찾아보기는 쉽지 않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24시간 동안 이슈들 계속해서 이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클래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립토 시장과 조금 더 친해져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코인 클래스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와 변곡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서 어떤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배울 게 바로 추세와 변곡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너무 예습을 열심히 하고 왔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바로 추세와 변곡을 배울 거고요. 네. 이 추세와 변곡 개념을 알기 위해선 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예습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는 단어 좀 익숙하시죠? 지지라는 건 가격이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는 구간을 이야기하고요. 저항이라는 건 이 위에 있어서 가격이 이 위로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지와 저항은 언제든지 서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세가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전에는 저항으로 작용했던 것이 다시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지지 또한 마찬가지로 뚫리게 되면 다음부턴 거래량으로
작용이 됩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늘 가장 중요한 어떤 걸 체크해 보라고 하죠? 제가 늘 차트 거래량을 봐야 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거래량이 이 해당 캔들의 신뢰성 그리고 캔들의 다음 방향성을 예고하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어야만 견고한 지지 저항 라인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지 저항선은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N차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1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2차, 3차 지지 저항선을 뚫는 것은 조금 더 모멘텀 이미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힘을 응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등산과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지지 저항선을 뚫었다면 다음 지지 저항선을 뚫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지지 라인으로 오면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지선에 가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매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걸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저항 라인의 가격이 지금 들어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를 해볼까요? 매도를 해볼까요? 좀 팔려고 움직임을 가져가 봐야겠죠. 맞습니다.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취해볼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늘 거래량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점까지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지, 저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은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우리가 추세와 변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추세와 변곡을 저희가 분명히 저희가 배웠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제 배웠네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차트들을 계속 살펴보다가 헷갈렸습니다. 오늘은 추세와 변곡이 아니라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수렴, 발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냥 느낌적으로 아는 거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지표긴 하지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이 줄어서 이평선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차트 안에 이동평균선을 지금 그려봤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이는 노란색, 회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이게 모두 이동평균선 지표입니다. 기준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값을 차트에 표시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일 이평선이라고 하면 5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값을 나타낸 거고요. 20일 이평선이라고 한다면 최근 20일간의 가격의 평균값을 보여줍니다. 가격의 현재 추세나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수렴과 발산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코인은 물론이고요. 주식이나 선물같이 이 차트가 존재하는 모든 투자 상품들이 수렴과 발산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수렴이라는 게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의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는 구간,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캔들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이전에는 요동을 치던 것이 약간 파동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렇게 캔들과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여러 가지 색상의 이동평균선들이 한 지점으로 모였다고 볼 수 있어요. 가까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캔들은 여기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평선들은 각자 따로 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수렴 구간에 오면 이평선들과 캔들이 함께 만나는 구간이 돼요. 반대로 발산이라는 건 지금 이 바깥에 이쪽을 보시는 것처럼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캔들이 한쪽으로 쭉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간격은 벌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벌어진다는 건 지금 제가 수렴 기간에 표시해드린 것처럼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들이 굉장히 비슷한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네. 이제 발산 구간으로 가면 여기는 노란색, 여기 회색, 서로 간의 간격이 넓어진다라는 네. 것을 의미해요. 이 수렴 발산은 앞서서 설명드린 추세 변곡처럼 차트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데요. 추세가 한 방향으로 쭉 이어질 수 없듯이 수렴 구간도 영원히 수렴만 하지 않고 언젠가 또 발산으로 전환을 합니다.
차트에 힘이 뻗어나가는 발산 구간, 이 역시도 힘이 소진하게 되면 또 다시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수렴 구간, 발산 구간을 이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아, 지금 수렴 구간이구나. 지금 발산을 시작했네? 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 일단 늘 봐야 하는 게 바로 어떤 거죠? 거래량이죠. 네, 그리고 캔들을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평선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뭔가 새롭게 하나가 추가됐네요. 여태까지는 캔들과 거래량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었는데 네. 이제는 이평선까지 보자. 이평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 지금 자꾸 모르는 얘기 하는데 하고 겁먹지 마세요. 수렴 기간에서는 거래량, 아까 수렴 기간 체크해 드렸죠? 거래량이 이전 대비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래량은 수렴에서는 줄고요. 캔들의 길이 짧아집니다. 오. 이쪽에서 캔들들 굉장히 길게 움직이다가 수렴 기간에 오니까 막 점점점 이렇게 작게 움직이죠. 네. 캔들의 길이가 작아졌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좁혀져 있던 이동 평균선들의 간격이 지금 좁혀지죠. 이동 평균선들이 이전에 굉장히 간격이 넓었다가 수렴 기간으로 오면은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발산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다 반대가 되겠죠. 정확합니다. 발산이라면 거래량이 이제 터지고 이쪽이 발산이죠. 거래량 터지고 캔들 길이 길어지는 게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캔들 길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평선들 사이의 간격이 길어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 구간을 차트상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렴 발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떤 걸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뭘 볼까요? 수렴 발산을 이용해서 타점 잡는 방법을 배워봐야죠. 다음 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타점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렴 발산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께서는 내일 방송 또 오셔서 수렴과 발산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 잡는 방법까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워본 것들 수렴, 발산, 추세 변곡, 지지, 저항 이 모든 것들은 거래량과 함께 차트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점 늘 유의를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코인 클래스에서 다뤘던 내용들 코인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공부한 거 집에서 복습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난 이미 알고 있어. 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배울 내용들까지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으로 지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렴과 발산 그리고 이평선에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일 저녁에 시간이 안 되는데 방송 제때 못 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을 놓치셨어도 이 안에서 모든 내용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초 개념을 또 만나봤으니까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코인들 만나봐야겠죠. 지금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은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으신지 관심 코인부터 히든 코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코인부터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관심 코인 있잖아요. 네. 수익 달아유. 이 짝에 있는 건 다 달아유. 뭘 재밌게 보셨나 봐요, 요즘. 아시겠어요? 뭔지 눈치로 지금 네, 압니다. 제가 바로 폭삭 소가수다의 안관식입니다. 지금 달디 달고 달디단 수익 구간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잠시 가지고 왔어요. 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관심 코인이죠. 스트라티스 무려 14% 수익 와.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14%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함께 소개해드렸던 아크 19% 넘게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아니, 시장 어려웠던 거 맞나요? 네, 제가 아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단타에 익숙하신 분들 들어가 보셨다면 굉장히 크게 수익 구간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관심 코인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나도 축하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들어오시면서 오늘의 관심 코인 그리고 히든 코인 만나보셔야겠죠. 맞습니다. 오늘의 관심 코인을 만나보셔야겠죠. 오늘의 관심 코인으로 첫 번째 가지고 온 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는 가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스 차트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면 일단 1분기 하락장에서 역시나 맥을 추지 못하면서 쏟아졌고요. 이전에 지켜주던 4,000원대 라인도 결국에는 지금 하방 돌파를 하면서 2,700원대까지 코인이 쏟아져 내렸는데요. 거의 지하까지 지금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쉽습니다. 굉장히. 그렇지만 오늘 새로운 2차 지지 라인이 체크되던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면서 지지선으로 작동하던 4,000원 라인 돌파를 보시면 시도를 오늘 했습니다. 네. 가격을 아직 안착시키진 못했지만 4,000원 위까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체크해 보실 포인트는 4,000원 돌파 성공 여부입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됐던 4,000원 라인이 강한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4,000원 라인 돌파한다면 이후에는 5,000원대까지, 5,000원 중반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바로 진입보다는 4,000원 라인 돌파 성공 여부 체크해 보시고 빠르게 대응해 보시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코인 가스 한번 만나봤습니다. 4,000원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혼자서 매매 전략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관심 코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관심 코인 UX 링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710원대 구간에서 제가 관심 코인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라인 역시나 600원대에서 지지라인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730원에서 새롭게 저항선이 만들어졌는데요. 물론 이 730원 라인 돌파가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 라인 위쪽에 가격이 안착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730원대 라인 위쪽에서 안착이 된다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원 라인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US링크도 마찬가지로 간략한 가격 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730원 위에 안착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혼자서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면서 체크하기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마찬가지로 코인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 보시고요. 여기까지는 관심 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히든 코인에 더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공략할 수 있는 코인이 도대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리뷰 또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리뷰해 주신 코인들 보면 확실히 또 오름세를 보여주는 코인이 있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히든 코인 역시 하루 만에 수익이 났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요즘에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 가져왔다면 오늘은 좀 미리 담아볼 만한 코인으로 히든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차트로 만나보시죠. 히든코인 과거 차트 보시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을 보여줬고 12월 달에 거래량 터지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는데요. 네. 아래로도 긴 꼬리를 남겼지만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날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다음 날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이어가는데 네. 좀 특이하게 바로 다음 날 상승분 일부 반납하면서 전형적인 우리가 배웠던 수렴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일반적인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발산에서 수렴 구간으로 전환이 굉장히 빨랐고요. 이후에는 변동성 없이 삼각 수렴 구간을 만들면서 최근까지는 횡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히든코인으로 가져온 이유는 레인지를 좀 좁혀서 단기 차트로 봤을 때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길고 평이하게 수렴 구간을 거치면서 모멘텀을 응축했기 때문에 수렴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언젠간 발산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이 발산이 터지면 굉장히 강하게 상방으로 치솟을 수 있는 코인이고요. 멀리는 또 전고점 자리까지도 노려볼 만한 차트입니다. 펀더멘탈 역시 살아있고요. 실제 사용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안정성 역시나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코인 발산 나왔을 때 중간에 올라타면은 올라타고 싶어도 올라탈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분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담아보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늘 코인 가져올 때마다 이거는 단타 위주예요. 이거는 좀 미리 담아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매 방법에 좀 잘 맞는 코인들 꼭 담아 가시면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나 코인 정보방에서 이 히든 코인 바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나는 오늘 히든 코인 말고 바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 찾고 싶다 하시면 또 입장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코인 클래스에서 만나봤던 수렴과 발산까지 접목시켜 볼 수 있는 코인이었는데요.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아래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나쌤과 알차게 내일의 코인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